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 21세기 2023년 이 시각에도 세상은 전쟁과 갈등으로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전 지구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서로 갈등하고 대치하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많은 전쟁을 거쳐왔지만 또 더 오랜 평화의 시기를 향유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평화를 지향한 평화 사상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평화 사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지난 20세기에 이르러서 전 세계의 인류 수천만 명이 죽고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겪으면서 마침내 세계 각국이 평화의 깃발을 내세우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엔을 설립하여 세상의 평화를 바꾸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뉴욕의 유엔 빌딩, 유엔 본부에 가서 보면 전 세계의 유엔 가입국의 국기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수천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되새기면서 국제연맹을 만들고 또 그 이후에 국제연합, 유엔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유엔 헌장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유엔 헌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정권 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 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라고 결의를 하면서 유엔 헌장을 만들고 세계 각국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이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5대 상임이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이 되었습니까?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엔이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강대국인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를 지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평화를 지키려는 그런 바람보다 더 크기 때문인 거죠.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전쟁에 개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 횟수는 세계 최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군을 상주해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또한 최근에 우크라이나 또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쟁에 참여를 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기구인 이 유엔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애초에 이 헌장에서 동의한 그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강대국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 또 그 자국 안에 있는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영토적인 야욕이나 세계 패권을 위해 전쟁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평화를 혹시로 해서 세운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시민의 자유, 박애, 관용을 토대로 해서 세워졌고 이러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유럽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 역시 국왕과 귀족의 권력에 대항한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서 입헌 군주제가 설립이 되었죠. 또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미국이 독립할 당시 독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영국, 미국의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서 세상에 많은 좋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자국의 이해관계와 국익 위주의 정치에 따라서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은 자국민에게 해당되고 다른 세계 시민들에게는 무의미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 1인당 GNP가 100불이 안 되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수돗물도 없고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지금의 아프리카 정말 빈국에 해당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7위에 해당되고 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법에는 자유와 생명, 행복권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행복 지수는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 전 세계에서 59위 후진국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 행복 지수는 낮을까요? 지나치게 물질적인 물질주의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제도가 불공정한 그런 부분이 미묘하게 또 숨어 있습니다. 사회 내부에 다양한 계층 간에 이 갈등이 있고 또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정치 후진국으로서 시민들의 행복도가 세계 59위, 60위권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민족 코리아는 수천 년 동안 아시아에서 평화를 추구한 민족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들어보셨나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라는 명언으로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의 저서 A Study of History, 역사의 연구는 총 12권으로 이루어진 역작으로 20세기를 움직인 그런 책으로 평가됩니다. 정말 책 구상하면서 완결하기까지 40년이나 걸렸고 집필에만 27년이 걸린 이 아놀드 토인비 역사관의 총체이고 문명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가 정말 사라진 문명부터 존재하는 문명까지 인류의 역사를 세심하게 관찰했는데
죽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덕규가 1973년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토인비를 만나게 되는데 토인비에게 한국의 효사상, 경로사상, 가족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토인비는 86세의 노인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의 효사상 그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사상이다.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효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인 홍익인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해왔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네, 아놀드 토인비가 홍익인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익인간 제세이와는 우리 단군조선 4300년 전에 건국된 단군조선, 우리가 고조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건국기념입니다. 초대 임금인 단군왕금은 단군조선을 건국하면서 건국기념으로 부국강병이나 대제국 건설과 같은 기념이 아닌 홍익인간, 제세이이화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고, 제세이이화는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집단, 특정인들에게 이로운 국가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로운 국가, 또 누구에게 위에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고 함께 올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입니다. 1973년 1월 1일 아놀드 토인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세기에 세계가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고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년 전에 세계의 정말 유명한 역사학자, 역사를 꿰뚫는 해안을 가진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일종의 예언을 한 것이죠. 21세기의 세상의 중심은 동북아일 것이고 그 동북아에 있는 홍익인간 사상을 가진 나라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했지만 1인당 GNP가 70년대 초 2,000불 정도 되었을 겁니다. 기껏 3,000불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3만 불을 넘고 세계 7대 강국이 되었고 K컬처, K푸드, K무비 등으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정신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바로 코리아가 있는 거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네. 이처럼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당군조선의 근본 이념이 되었다는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홍익인간의 사상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기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보았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다스리는 데 필요한 우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 무사, 운사를 거느리고 복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 곧 제세이화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곧 하느님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인간을 군림하거나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정말 이로운 일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홍익인간 사상을 물려받은 단군조선은 우리 민족 대대로 그 DNA 안에 이 홍익인간을 보존을 하고 계승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 이 삼국유사에 나온 환웅, 환인, 환웅, 단군, 조선에 대한 얘기를 우선 잠깐 얘기를 하면요. 환웅이 풍백, 무사, 운사를 거느리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과 비바람의 신을 거느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연 생태계에 잘 보존하고 순조롭게 적응하는 이 생태계적인 어떤 실천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 중에서 곡식, 을 어뜸으로 했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에 대한 문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고, 생명과 질병을 주관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고 또 형벌과 선악을 주관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인간을 위한 그런 봉사하는 삶을 살게끔 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제세이화했다. 사람을 교화했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5,000년 전에 나라를 세운 목적이 세상을 정복해서 지배하고 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온 세상에 알렸고 이에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했다. 놀라운 사상입니다.
유해는 기껏 만들어진 지 100년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몇십 년 안 돼서 유해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갖고 나라를 세운 환웅, 그리고 그 정신을 물려받은 단군조선은 2000년을 지속했다는 것. 이 평화의 사슬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홍익인간은 또한 군자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교에서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군자로서의 훌륭한 삶, 올바른 행실을 하는 학문이 이 대학인데, 이 대학에는 3강령과 8조목이 나옵니다. 저는 홍익인간의 사상에서 대학의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과 친하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3강령, 그리고 사물을 궁구하고 알을 이루고 뜻을 참되게 하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으며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8조목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 홍익인간의 사상은 5000년 이상 이 동아시아를 또 우리 한국인의 뇌, 몸, 정말 피 속에, DNA 속에 있는 그런 평화 사상입니다. 역사학자이신 신백강 박사님은 홍익인간은 공자의 인이나 불교의 자비를 말하는 동양 사상과 서양의 자본주의 논리를 넘어 모두 포괄하는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인이나 자비를 강조하는 동양 사상은 도덕 논리는 강하지만 경제 논리는 약하고, 자본주의는 경제 논리는 강하지만 도덕 논리는 약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계의 이익을 혼자 가지지 말고 함께 나누고 누리라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도덕과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사상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상이 도덕과 경제를 뒷받침한 사상이기 때문에 단군조선이 2000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단군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나를 알며 나를 비우고 만물을 잘 생존하게 함으로써 능히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할 따름이다. 천신, 곧 하느님으로 환웅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릴 때는 도를 널리 인간에게 미치게 하여 한 사람이라도 본성을 잃는 일이 없게 하며 우주 만물의 왕을 대신하여 인간의 일을 주관하여 질병을 없애고 원망을 풀어주며 비록 미물이라도 목숨을 함부로 해치는 일이 한 번도 없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망연된 마음을 고쳐야 함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참된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단군조선 시대 이 홍익인간 사상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군조선, 곧 고조선에는 수학의 20분의 1이라는 낮은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백성이나 또 지배층이나 정말 함께 같이 잘
가려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별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당군조선이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도덕과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공자도 군자가 사는 부의의 나라, 곧 당군조선을 동경을 했습니다. 공자가 살던 그 당시 중국은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고 정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도덕과 윤리가 잘 지켜지는 그러한 나라를 동경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자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나라가 기자가 살던 당시 그 중국에서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공의가 사는 조선, 곧 당군조선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방에 기자에게 일종의 제후국으로 봉했기 때문에 기자조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기자조차도 이렇게 평화로운 선진국인 당군조선에 피신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홍익인간 사상은 반만 년 이상 내려온 찬란한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5천년 전 조선을 건국한 당군의 건국 이념이자 인본주의이고 또한 이타주의를 보여주는 그런 사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홍익인간이 건국 이념으로 공식화된 것은 상해 임시정부 시절입니다. 1941년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반포하면서 총강의 우리의 건국 정신은 홍익인간과 이화 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국리로 규정하면서 건국 이념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교육기본법 제2조에도 명시된 자랑스러운 교육 이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홍익인간, 곧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공유케 하며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의 보편성과 인류에 대해서 제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증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오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50년 전에 아놀드 토인비 박사께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비슷한 시기에
노벨상 수상자이고 25시라는 책의 저자인 루마니아 정교회 총주교인 콘스탄트 게오르기우 주교는 다음과 같이 또 증언합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율법이요,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21세기를 주도하는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게오르기우 주교는 1974년 이대와 한국을 방문해서 이대와 계명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연의 내용 중에서 나는 25시에서 직감적으로 빛은 동방에서 온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동방은 다름 아니라 당신네 나라의 작은 나라 한국에 잘 적용되는 말입니다 라고 강연 중에 얘기를 합니다. 빛은 동방에서 온다. 혹시 여러분 인도의 시성 노벨 문학 수상자인 타고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가 기억나나요? 코리아 동방의 등불인 코리아, 바로 코리아에게서 이 동방의 등불이 켜지는 날, 세상은 정말 평화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시가 있습니다. 50년 전, 또 8, 90년 전 세계의 석학, 통찰력을 지닌 시인과 문학 소설가와 역사학자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빛은 코리아에서 온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다 라는 거죠. 게오르기우 주교에서 우리 코리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한 말씀을 제가 또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50년 전에 1973년이니까 한국은 유신이 선포돼서 독재하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도 50년 전은 1000불, 2000불 정도로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의 비참한 패자가 아니라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천자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천자라는 것을 남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강대국의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땅이 넓은 나라의 사람들, 승리의 영광 속에 사는 사람들, 풍요 속에서 하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들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손을 마주 잡은 인정의 아름다움을 모를 것입니다. 고난에서 생겨나는 창조의 기쁨과 하늘과 땅이 과거와 미래가 서로 포옹하는 융합의 세계를 모를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도 결코 당신들에게서 뺏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그 기도, 용기와 자랑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다만 당신들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천자, 하느님의 아들의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 당신들이 창조한 것은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벨문학 수상자의 그 통찰력, 우리 50년 전에 우리 한국인에게, 우리 한국 코리아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의 DNA 안에 5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빛, 사상, 평화의 사상, 홍익인간의 사상이 21세기에 빛을 본다면 바로 전 세계에 밝은 빛을 던지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인도의 시성 타고르, 노벨상 수상자 게오르기우 주교는,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도 모두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침팬지 연구자고 동물보호 운동가인 제인 구달, 네, 박사님의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인 구달은 인간의 운명은 인간 내면에 창조주의 일부인 순수한 영혼이 살아있으며 그것을 사랑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성의 실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사랑과 연민으로 넘어설 수 있다면 인간 도덕과 영적인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독특한 특성,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인 구달 박사가 얘기한 사랑과 연민,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K-팝, K-무비, K-푸드, K-컬처, K-칼렌더 등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이 한국의 뿌리인 이 홍익인간 사상이 갈등과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차지해야 되는 강대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이롭게 하고 전쟁보다 평화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길, 사랑과 연민의 정을 깨닫고 실천하는 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 홍익인간 사상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길, 이것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다. 평화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고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마음을 모아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인류의 무형문화 유산이다. 네, 우리 민족에게 5천년 이상 전해오는 이 홍익인간 사상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평화 사상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코리아가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해왔지만 마침내 홍익인간 사상을
널리 전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면 이 코리아가 동방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이고, 이 코리아의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사명, 우리 민족의 사명, 우리 한민족의 소명이 될 것입니다. 이 유튜브가 마음에 드신다면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 단군조선 문명을 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은 단군조선의 하늘 숭배 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